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박성봉 팀장과 함께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하나증권은 저희 한경 비즈니스가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부분에서 최강 리서치 부분에 3회 연속 1위를 했어요. 그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요? 일단 뭐 리서치 센터라는 게 아무래도 인력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시장에 되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계속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계속 좋은 결과를 좀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전 운행한다면 남들 하는 거 좀 따라가는 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받기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을 그냥 팔로우하는 식으로만 리포트를 쓰게 되면 뭐 원 오브 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다른 저희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일부러 보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그분들 뷰에 제가 좀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대로 보고서를 쓰는 타입이라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100%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철강주 먼저 업황부터 살펴보죠. 중국의 리오프닝. 뭐 중국의 생산이 늘어나고 하지만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중국에서 감산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또 좀 4분기에는 좀 뭔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반기에 중국 경기를 봤을 때 중국 철강업계가 과연 예정대로 감산을 할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제일 크게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철강이 중국 전체 GDP라든지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철강 쪽 공격적으로 생산을 오히려 독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년도 말에 이제 탈탄소 정책, 그러니까 넷제로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2021년도부터 매년 생산량을 전년 대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21년도는 중앙정부가 거의 수치를 그러니까 몇 퍼센트 감산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해줬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수치까지는 제시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공급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저희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경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랑 맞물려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탈탄소 이슈는 계속 구조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올해도 생산량을 축소를 시킬 거고 이미 일부 지방 정부들은 철강사들에게 감산 명령을 이미 내린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무튼 뭐 중국이 좀 감산을 한다면은 수급에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려아연 살펴보죠. 현대차 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 대상으로 5,300억 규모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했어요. 이걸 한다고 발표하니까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동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유상증자 이후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는 반면에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 고객사를 확보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양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열 분리 관련해서는 제가 매번 이렇게 질문 받을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정보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최고위층 분들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계열 분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질문 주신 현대차 그룹과의 그런 물량 납품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이 배터리로 들어가는 니켈을 재련하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바인딩 수준의 계약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일부는 이제 현대차 관련된 계열사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네네. 예. 자, 근데 이제 고려아연이 니켈 재련 사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업 주체가 고려아연이 아닌 자회사 캠코예요. 이게 좀 고려아연 주주분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그 근거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려아연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신성장 사업 대표적으로 황산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구체 이런 사업들을 고려아연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지분이 35%에 불과한 자회사인 캠코를 통해서 예. 그동안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왔고 실제로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 그 니켈 사업도 또 고려아연이 아니고 캠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분들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고려아연이 이미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그 캠코의 지분율을 연결 종속 자회사 수준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공시하는 날 저녁에 저희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지분율 확정적이진 않지만 뭐 60% 이상까지도 올리는 쪽으로 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 작년 11월 달에 그 자사주 스왑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던 글로벌 그 트레이딩 업체가 또 캠코 지분율 참여할 가능성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고려아연 주주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캠코만 다 가져간다, 캠코에 다 몰아준다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잘해서 그 모회사까지 수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목표 주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고려아연은 저희가 투자 전략은 일단 고려아연 본업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이후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제 아연하고 연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던 아연연 재련 업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대신에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래도 QOQ로 조금 증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그 해외 자회사 중에 하나가 SMC라는 업체가 작년에 적자가 대규모로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부터는 좀 이익 나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2분기보다는 3분기 소폭이나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주가는 실적 안 좋은 부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업사이드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제가 6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철강 우리 대표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을 꼽을 수 있는데 현대제철은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 기업으로 범주로 놓기 좀 어려운 그런 2차 전지 이 소재 분야에서 상당히 투자를 늘리는데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 생산량을 늘리면서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처럼 뭔가 좀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에만 좀 의지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하는 차강판 비중이 높긴 한데 그래도 해외 쪽 수출 차강판 비중을 좀 늘리겠다는 전략은 갖고 있고요. 근데 네.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용 강판을 포함한 기존의 이제 철강 사업을 제외하면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달, 6월달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도 현대제철은 주가가 거의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예. 같은 업종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 사업 내용은 좀 분명히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것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 팀장님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2차 전지 관련 업체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2분기 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가 물론 지금 조정은 좀 꽤 받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정을 다시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스코홀딩스 밸류에이션 방식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SOTP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기존의 철강 사업부 가치만 에비타로 저희가 한 7조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예. 물론 시간은 아직 좀 꽤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앞으로는 7조 이상의 에비타를 창출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회사 하나가 플러스 1.2에서 1.3 정도 되는 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 2차 전지 관련된 센티먼트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철강 업종을 좀 좋게 봐서 이 현대제철을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처럼 이제 다양한 사업부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은 3분기는 좀 부진했지만은 4분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현대제철은 3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또 9월 말에 또 그 연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울 빌수가 확실히 좀 빠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판매량이 안 좋아서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4분기 때는 다시 판매량이 꽤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중국이 최근에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 관련된 노이즈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철광석이라든지 철강 제품 가격이 한 최근 1, 2년 동안 꾸준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연말까지 추가로 더 상승 쪽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철강사들도 여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세아제강도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셨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세아제강도 3분기에는 판매량 이슈가 있고요.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안 좋았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국내 쪽에 그 강관 가격도 3분기 때는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4분기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그 내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도 다시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철강주들은 이제 4분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인데, 자, 연말까지 철강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그 올해 2분기 때는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만 주가가 엄청 많이 좋았다가 좀 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철강 업체들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100개원이 오늘자로 만기된 채권 그 연장이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관련된 각종 그 완화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중국 철강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름철 비수기보다는 지금 9월부터는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좋아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산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수급만 놓고 보면 오히려 2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이제 국내 그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계속 공격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강주 4분기에는 조금 맑은 그 구름이 좀 걷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박성봉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